1993년 스크린에 공룡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냥 공룡 말고 진짜 공룡이요. 그 거대한 목덜미 피부 거죽에 주름 하나하나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움직여댔으며 살아생전 본 적 없는 육중한 몸뚱이가 땅을 쿵쿵 울리는 무게감이 스크린 너머 내 심장까지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았고, 햇빛 아래에서 징그럽게 빨딱거리고 꿈틀거리는 근육들까지 나뭇잎을 뜯어먹으려고 목 근육이 꿈틀거릴 때는 정말이지 와 저건 진짜 침 흘리고 똥 싸는 생명체구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는데요. 그냥 영화 한 편이 흥행했다거나 세계적으로 대단하게 성공한 영화라는 수식어로는 어림도 없는 게, 이건 뭐 거의 특수효과계의 빅뱅, 마치 인류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느꼈을 법한 그런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영화 속 괴물이나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에 사람이 손으로 꼼지락거린 티가 무조건 났으니까요. 고무인형에 옷을 입혀놓았구나 라거나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폭발시켰구나 처럼요. 이 영화가 개봉하는 날 전세계 관객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 작품 이후 영화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영화 주라기 공원입니다. 영화 조스로 관객들에게 바다 트라우마 만들어서 바다 근처로도 못 가게 하고 ET로 전세계 관객들 눈물 다 뽑아내며 돈을 덤프트럭으로 퍼담던 감독,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0년대 초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모든 걸 뚝딱뚝딱 만들어내던 시절이 아닌 만큼 스필버그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죠. 공룡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형으로 될까? 사람에게 고무 옷을 입히면 되는 걸까? 하던 차에 스필버그는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필 티펫인데요. 이 양반은 스톱모션이라는 1초에 24번씩 찔끔찔끔 움직여가며 사진을 찍는, 정말 눈알 빠지고 손가락 관절 녹아내리는 극한 노가다 분야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스톱모션 광인 취급받던 남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왜 미친놈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한 게, 필 티펫은 항상 인형 가죽 밑에 흐르는 피, 그 위에 살점, 심지어 꿈틀거리는 신경까지 표현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형 뼈대 만들고 살 붙이는 걸 넘어선 건데, 예를 들면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 나오는 그 코끼리같이 생긴 네발 로봇 AT-AT 워커 같은 걸 만들 때 그걸 그냥 걷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십 톤짜리 쇳덩어리가 얼음 행성을 밟을 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미끄러움과 무게중심 이동, 심지어 포탄을 맞았을 때 관절 각도가 살짝 뒤집히고 그로 인한 반동까지 표현하려고 매 프레임마다 전부 계산해서 직접 관절 각도를 비트로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컴퓨터 도움이 일절없이 두 각막이랑 손의 감각만으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이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은 죽어나갔죠. 필 티펫은 스톱모션의 가장 큰 약점이 특유의 툭툭 끊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엔 관객들이 아 저거 인형이네 쉽게 만드는 특유의 뻣뻣함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이 양반은 어떻게든 그 움직임에 숨을 불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같은 속도감이나 진짜 눈으로 보는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모션이라는 것이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인형이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끊겨 보이는 거 아닐까? 어라 그럼 찍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인형을 살짝 움직여버리면 되잖아 라는 발상의 전환을 넘어서 정신 나간 수준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인형을 움직이는 게 왜 정신 나간 거냐,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초당 24프레임이고 스톱모션 역시 이 기준을 따르는데, 즉 10초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240장을 찍어야 한다는 뜻이고 10분이면 14,400장, 1시간이면 86,400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니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찰나에 카메라에 담기는 모든 인형들을 동시에, 그것도 매번 똑같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손톱만큼만 움직여도 필름에는 다 티가 나니까요. 그래서 필 티펫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함께 작업하던 애니메이터들과 공돌이들을 불러 모아 머리를 맞대고 로봇 팔 같은 걸 만들어 버립니다. 일종의 시스템인 건데, 인형의 주요 관절이나 몸통 부분에 아주 얇고 튼튼한 금속 막대기들을 꼽고 정밀한 모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0.01도만 돌아 하면 정확하게 딱 그 각도만큼만 돌아버리는 걸 만들어낸 거죠.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있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인형들이 살짝 움직이게 되면 사진에는 자연스러운 잔상이 남게 되는데요. 즉 고모션이란 모션 블러를 가대 수공업으로 새겨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매 프레임마다 수천 수만 번을요. 이 양반의 변태력은 그저 움직임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스필버그의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룡이랑 온갖 괴물에 미쳐있던 필 티펫은 이미 1984년에 프리히스토릭 비스트
비스트라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만든 스톱모션 단편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미 그때부터 괴물과 공룡에 대한 광적인 애정이 새어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피부 질감 살리게 했다고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를 도마뱀 가죽을 붙이질 않나, 근육이 움직일 때 그 밑에서 힘줄이 꿈틀거리는 걸 표현해야겠다면서 실리콘 안에 젤리 같은 걸 넣었다 뺐다 하고, 심지어 다른 작품들 작업할 때는 용이나 괴물들에게 감정을 불어넣어주겠다며 1초에 24번 움직이는 동안 눈꺼풀 각도를 0.1도 위로 틀어 올려서 분노를 표현하고,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업신거리는 비웃음을 만드는 거의 나노 단위의 생명조립 박사였어요. 스필버그는 진짜 공룡을 원했고, 필 티펫은 평생 진짜 같은 움직임과 질감을 구현하는데 미쳐있던 양반이니 둘의 만남은 가히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었죠. 아무튼 스필버그가 필 티펫에게 전화를 겁니다. 필 선생, 내 이번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진짜 공룡 나오는 영화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셔. 근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건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공룡 덕질하면서 갈고 닦아온 자기의 모든 기술과 에너지를 한 방에 쏟아부을 그야말로 일평생 꿈꿔온 프로젝트가 절로 굴러들어온 거니까요. 냅다 코를 외친 필 티펫과 스튜디오는 그날부터 거의 공룡 부활 연구소로 변해버리는데, 티펫과 그의 제자들은 밤낮 없이 랩터며 티라노며 온갖 종류의 공룡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근육을 붙이고 아까 말한 그 도마뱀 가죽 같은 걸로 피부 질감 입히고 했어요. 자기들이 개발한 노가다 그 자체인 고모션을 이용해서 이놈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진짜 같을지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를 반복했죠. 그냥 걷고 뛰는 수준이 아니라 랩터가 문고리를 돌리는 그 섬뜩한 순간의 손가락 움직임, 티라노가 지구 부셔라 포효할 때 목 근육이 부르르 떨리는 그 디테일을 위해 필 티펫은 자기 스톱모션 인생, 아니 그냥 자기 수명을 갈아 넣어서 주라기 공원 테스트 영상을 한 땀 한 땀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테스트 영상이 완성되고 그걸 본 스필버그도 벌어진 아구를 담으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티펫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룡들은 비록 약간 끊기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 질감, 그 무게감, 그리고 무엇보다 티펫이라는 장인이 불어넣은 영혼, 그 꾸덕하고 녹진한 감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주라기 공원은 필 티펫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양반의 인생은 물론 스톱모션이라는 기술 자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념비가 될 운명처럼 보였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실 스필버그 이 사람은 필 티펫의 스톱모션 테스트 영상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탱이에는 계속 찜찜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티펫의 공룡들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너무 끝내줬죠. 그런데 그걸 수백 마리씩 풀밭에 풀어놓고 뛰어다니게 하거나 카메라가 정신없이 흔들리는 와중에 과연 배우들이랑 한 화면에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스톱모션이라는 기술의 태생적인 한계상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특히 랩터들, 이 발톱 달린 발바리들을 표현하려면 속도감이 생명이었는데, 물론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크고 그냥 느릿느릿한 애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한 프레임씩 꾸역꾸역 찍어낼 수 있다고 쳐도 랩터는 거의 우사인 볼트 플러스 파쿠르 선수 플러스 초대형 거인이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친 속도로 질주하다가 급정거해서 방향을 휙 돌고 점프해서 사람 한 방에 덮쳐버리는 이런 순간적인 폭발력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대체 어떻게 1초에 24번씩 멈춰가면서 찍겠습니까? 예컨대 랩터가 풀 속에서 튀어나와서 뛰는 장면이라면 첫 프레임에서 다리 살짝 들었죠. 찰칵 다음 프레임으로 다리 거기서 아주 조금 더 뻗고 상체 살짝 기울고 꼬리는 균형 잡아야 하니까 살짝 틀어 올리고 다시 찰칵. 뛰는 건 차라리 낫죠. 만약에 0.1초 만에 도약해버리는 랩터를 표현하려면 움직임도 움직임이거니와 그 사이에 공중에 떠있는 랩터 모형을 또 공중에서 지지해야 하고 프레임마다 지지대 위치까지 바꿔줘야 하면서도 근육은 순간 도약이니 긴장한 것처럼 보여야 하며 눈빛에서는 살기도 느껴져야 했죠. 근데 대본에 나와있는 주방 장면에서는 또 랩터가 둘이에요. 하이라이트 장면이고 두 마리가 애들 쫓아다니면서 서로 눈빛 교환 때려주고 가구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요. 이걸 스톱모션으로 찍으려면 한 마리 움직이고 찰칵, 다른 놈 움직이고 또 찰칵, 그리고 두 놈이 서로 부딪히면 절대 안 되니 동선 겹치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속도감을 유지해서 긴장감도 잃지 말아야 했어요. 이걸 다 하려면 아마 2093년쯤에나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스필버그가 필 티펫의 예술원에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개봉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제작비, 스톱모션 작업 속도를 생각하면 거의 제작비가 사우나에서 수분 증발하는 수준인 건데 갔다 가다가는 내 인생은 물론 내 자식의 손주까지 3대가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필버그는 슬슬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보험으로요. 그 당시 영화 특수효과
기술과의 또 다른 축, 바로 스타워즈를 만들려고 조지 루카스가 세운 ILM이라는 거의 헐리우드판 나사 같은 곳에 슬쩍 연락을 해둡니다. 혹시 컴퓨터로 공룡 비슷하게라도 그려볼 수 있니? 티펫 선생 스톱모션 보조 정도로 그냥 멀리서 와르르 뛰어다니는 놈들 좀 합성해볼 수 있겠니? 라고요. 지금 같으면 CG가 너무 당연한 작업의 수준이라지만 그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CG라는 건 갓 나온 신생아, 어쩌면 아직 아빠에게 있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액체인간 로봇이 잠깐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거나 우주선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것을 합성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도 실제로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공룡을 통째로 컴퓨터로 만든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3D 프린터로 가우디 성당 뽑아오겠습니다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ILM 내부에서조차도 스필버그 감독님 심심하신가? 어차피 필 선생이 계신데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어딜 가나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 역시 ILM에도 괴짜 너드가 몇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스필버그의 한 발만 살짝 걸친 의뢰를 받고는 자기들이 해보겠다며 밤낮을 새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티펫이 인형 관절 꺾고 있을 때 이 양반들은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픽셀이랑 씨름하면서 디지털 공룡 뼈대를 세우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몇 달 후 ILM의 너드들이 스필버그와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스필버그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어디 얼마나 그렸나 한번 볼까, 배경을 깔만은 하려나 하는 딱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죠. 스크린에 영상이 뜨는 순간 스필버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만 몇 초는 걸렸습니다. 처음엔 공업용 와이어 엮어놓은 것 같은 앙상한 티라노사우루스 뼈다귀가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라 하며 스필버그의 심장이 처음 느낀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뼈다귀 위로 회색 찰흙덩어리 같은 살점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더니 파충류 특유의 그 우둘투둘한 징그러운 가죽질감이 붓질하듯 스르륵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스필버그의 눈앞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그냥 걷고 있었는데요. 수십 톤짜리 거대 포식자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에 가해지는 그 묵직한 압력, 그리고 그로 인해 미세하게 돌돌 떨리는 허벅지 근육의 진동,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들리는 육중한 꼬리까지, 이 영상에서는 스톱모션 특유의 그 미묘한 끊김이나 뻣뻣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필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직접 촬영해온 것처럼 화면 안에 존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티라노가 갈리미무스 떼를 쫓아 뛰어가는 시퀀스를 재생해주는데, 땅을 박차고 나아갈 때마다 지구에 존재하는 공기는 다 빨아들일 것 같은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릴 지경이었으며, 방향을 틀 때마다 정밀하고 자연스럽게 뒤틀리는 발목의 각도, 그야말로 살아있는 맹수의 야성이 픽셀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필버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계산이 떼굴떼굴 굴러갔을 겁니다. 필티펫 선생의 스톱모션? 예술적이지, 영혼이 있지. 하지만 랩터들을 저 CG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면, 수백 마리의 공룡 떼컷, 흔들리는 카메라 전부 가능해진다면, 제작 기간이 단축되고 제작비가 절약되고, 무엇보다 이것을 본 관객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들로요. 새로운 기술 시연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목격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진짜를 스크린에 구현할 수 있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 거죠. 스필버그는 이 기술이 주라기 공원, 아니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게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필버그는 잔인하지만 필연적인 그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평생을 바쳐 아날로그 생명을 창조해온 자신이 존경하는 장인과 이제 막 눈앞에서 미래를 증명해버린 디지털의 압도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말입니다. 스필버그는 며칠 후 필티펫을 포함한 주요 스태프들을 조용히 시사실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는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요. 필티펫은 아마 자기가 만든 스톱모션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무거웠는데요. 스필버그는 아무 말 없이 영사기사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필티펫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밤낮으로 매달려 빚어낸 스톱모션 공룡 영상이 아니라 바로 ILM의 너드들이 만들어낸 살아 숨쉬는 티라노사우루스 CG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에 필티펫은 약간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라,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뭐지? 참고 영상인가? 하지만 스크린 속 T-렉스가 그가 평생을 바쳐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미끌거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마치 살아 현존하는 맹수처럼 육중하게 걸어 나오기 시작하자 필티펫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이 입이 벌어지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턱 근육이 꿈틀거리며 단단하게 굳어갔죠. 그는 아마 본능적으로 스크린 속 공룡의
자기의 결점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가짜니까 어딘가 어색할 거야, 무게감이 부족할 거야 라면서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리얼리티 그 자체였거든요. 필티펫은 마치 자신의 신념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광신도처럼 핏기 가신 얼굴로 절망했는데요. 그 순간 스필버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필, 어떻게 생각해? 하고요. 필티펫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의 뇌가 그 정보를 거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만의 세계, 손끝의 감각과 인내심으로 쏘아올린 그 견고한 성벽이 손에 잡히지도 않은 허공의 데이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주변의 스태프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어떤 이는 안타까움으로, 어떤 이는 억울함과 분노로, 또 그 어떤 이는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충격으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필티펫이 아주 천천히 마치 목구멍에 모래알갱이라도 차오르는 것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이 나는 멸종된 것 같군. 티렉스 영상을 보는 순간 이 분야의 장인이었던 이 양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스톱모션이라는 기술 전체가 CG라는 운석 충돌 앞에서 무력하게 멸종될 운명이라는 것을요. 한 시대의 정점에 섰던 장인이 내뱉은 장엄한 종말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필티펫을 바로 내치지 않고 고문 역할을 부탁했는데요. 아무래도 생명체의 영혼을 불어넣는 건 여전히 필티펫 같은 광인의 영역이라 생각한 걸까요? 이 양반에게 공룡 슈퍼바이저라는 직함을 주고 CG팀 옆에서 컴퓨터 속 공룡들이 진짜처럼 움직이도록 미세한 무게중심 이동, 근육의 떨림, 심지어 숨 쉴 때 벌어지는 갈비뼈의 각도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어쩌면 지상 최대의 화가를 은퇴시키고 미술관에서 그림 해설을 시키는 격이 아니었을까요? 그 심정이야 본인만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우여곡절 끝에 주라기 공원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인류는 스크린 앞에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목격해버리고는 집단적 쇼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샘니가 로라던이 지프에서 내려 현실 감각을 상실한 듯 멍하니 선글라스를 벗어 제끼던 그 순간 카메라가 대지를 훑으며 천천히 위로 더 위로 올라가면 나오던 그것 말입니다. 그저 거대하다 정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냥 화면 전체를 짓눌러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실루엣이 우리의 망막을 혼란스럽게 했죠. 끝을 모르고 솟아오른 목과 그 끝에 달린 몸에 비해 아주 작은 머리가 느릿하게 움직여 까마득히 높은 나뭇가지를 향해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사된 고대 파충류 특유의 그 두껍고 오래된 거목의 껍질 같은 피부 표면이 너무나도 실제 같아서 두 눈을 비비게 했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언덕 같은 거대한 몸뚱이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팍이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그 탄력감이 진짜 생명의 증거 같았어요. 자연의 기둥처럼 보이는 다리가 땅을 쿵 하고 내디딜 때마다 내 엉덩이가 들썩이는 것 같은 진동감이 전해졌고요. 그저 나뭇잎을 우물거릴 뿐인데도 너무나도 실제 같아서 손이 달달 떨렸죠. 초식 공룡인데도요. 우리 주먹보다도 더 큰 눈망울에 느릿한 깜빡임과 미세하게 벌립거리는 콧구멍, 그리고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입김까지 보고 있자면 저것은 분명 숨쉬고 소화하고 짝짓기도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자율적인 생명체라고 느껴졌는데요. 우리는 6,500만 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진 존재와 스크린이라는 얇디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교류하고 있다는 체험을 한 겁니다. 주라기 공원을 처음 본 순간 우리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느끼는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원초적인 경외감에 휩싸였는데요. 그렇게 주라기 공원은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청소기처럼 쪽쪽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흥행 여부에 대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건 물론이고 관련 상품이며 게임이며 뭐며 나오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그냥 하나의 신드롬이 되어버렸어요. 영화 주라기 공원의 압도적인 성공은 동시에 CG가 스톱모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스크린 속에서 살아 숨쉬는 CG 공룡들의 완벽한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필티펫이 평생을 바쳐 이룩해온 스톱모션이라는 예술이 이제 과거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관객이 CG 공룡에 열광하면 할수록 그가 사랑했던 아날로그의 시대에는 더 빠르게 저물어 갔죠. 바로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라기 공원은 당연하다는 듯 시각효과상을 가져갔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수상자 명단에 필티펫이 함께였다는 겁니다. 물론 CG 작업을 총괄한 데니스 뮤렌과 공동 수상이었지만 스톱모션의 거장이었던 그가 자신의 시대를 끝내버린 기술로 만들어진 그 주라기 공원으로 오스카의 트로피를 받게 된 거예요. 지독하게 아름다운 아이러니였는데요. 그가 주라기 공원에 헌신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양반이 가진 공룡 움직임에 대한 감각과 해부학적 지식, 그 생물학적 리듬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공룡 움직임과 연기는 전부 그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었죠. 주라기 공원은 그렇게 영화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CG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눈부신 진화의 뒤편에는 평생을 해왔던 예술이 거대한 디지털 헤일 앞에서 멸종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스톱모션의 거장 필티팻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서사시는 언제나 필티팻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한 시대를 완성하고는 바로 그 완성 때문에 새로운 시대 앞에서 멸종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황홀하고도 슬픈 장례식 위에 쓰여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